원장님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원장님 볼이 너무 빨개요. 혹시 너무 추워서 술 드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술 아니라 추워가지고 찬바람 때문에 생긴 홍조랍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홍조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앞서 상황극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추위만 불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 얼굴에 홍조를 많이 같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겨울과 함께 찾아온 홍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홍조가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홍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게 되는데 겨울철에 생기는 홍조는 겨울철 한국의 건조한 공기 그리고 차가운 날씨 때문에 피부가 계속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차가운 곳에 있다가 따뜻하게 난방기를 켜놓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똑같이 더 건조한 공기도 있고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그게 우리 혈관 확장을 더 자극을 해서 홍조를 좀 더 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홍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뭘까요? 겨울철 어떤 분은 홍조가 크게 생기지 않고 어떤 분들은 홍조가 크게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홍조가 생기는 원인은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사 피부염이라던가 아니면 지루 피부염 같은 피부염이 있을 때 홍조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조한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피부 내부에 있는 수분도 쉽게 날아가면서 피부가 좀 더 잘 자극이 되는 거고요. 온도 변화가 있을 때 그 온도 변화를 피부가 잘 견디지 못하고 홍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홍조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좀 더 다양히 있는데 대표적으로 감정 홍조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에 가면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말다툼을 할 때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얼굴 피부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확 분비가 되면서 혈관 확장이 확 일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홍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매운 거를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얼굴에 붉은기가 확 올라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매운 감각을 자극하는 캡사이신 같은 그런 성분들이 우리 얼굴에서 혈관 확장을 일으키면서 홍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홍조가 생기는 원인 중에 아마 이제 50대 접어드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갑자기 얼굴에 열감이 확 올라오면서 홍조가 생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완경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체내에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열감이 확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조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홍조는 홍조를 일으키는 원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찬바람을 맞았을 때 홍조가 올라온다? 그럼 찬바람을 최대한 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자외선을 많이 봤을 때 얼굴에 붉은기가 생겨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럼 당연히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운 거를 먹었을 때 얼굴에 열감이 하고 올라온다?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면은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 이후에 그 홍조가 계속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얼굴에 혈관 확장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등의 부작용이 있거든요. 따라서 홍조를 만드는 그 원인을 회피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환경의 습도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기가 너무 건조하거나 하면은 피부에 있는 수분이 쉽게 날아가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가 잘 자극되면서 홍조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습도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피부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 보습만 잘 해주게 돼도 우리 피부 장벽은 어느 정도 건강하게 보완을 해주면서 우리 피부가 자극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 얼굴에 홍조가 자주 올라온다, 자극되는 것이 많다라고 할 때는 재생크림이나 수분크림류의 보습제들을 얼굴에 충분히 잘 도포해 주시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홍조를 예방하려면 보습에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홍조를 관리하는 데 좋은 보습제 성분이 있을까요? 일단 전에 이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병풀 추출물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인데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을 때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 우리 피부에 도포가 된다면은 우리 피부가 재생하는 걸 도와주면서 피부 장벽을 좀 더 건강하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또한 화장품 성분 중에서 작은 분자량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분자량의 히알루론산들도 우리 피부로 흡수가
되면서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제가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 이 저분자 콜라겐 성분은 우리 먹었을 때 우리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분자 콜라겐 300달톤 정도 되는 것을 꼭 같이 드셔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보습제로도 해결 안 되는 홍조 치료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염증성 홍조,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때 생기는 그런 홍조들이 우리가 아무리 보습제를 바르거나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먹고 바르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요즘 부쩍 느끼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주사 피부염이라는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게 보여요. 이게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하니까 조금만 자극돼도 증상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미노신이라는 먹는 항생제가 있는데, 그런 항생제를 먹으면서 피부에 도포하는 연고 중에서 수란트라라던가 아니면 엘리데일 같은 연고가 있거든요. 그런 연고를 사용해 주면은 이런 홍조가 좀 덜 생기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홍조 중에서 혈관 확장이 된 것들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혈관을 잡아주는 혈관 레이저가 들어갔을 때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제가 얘기 드리는 피부 장벽이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을 확 생성시켜주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텐자나 주베루 같은 시술이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 또 제가 사용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잘 나온다라고 놀라는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 바로 포젤란이라는 스킨 부스터가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이나 이런 홍조가 있을 때 그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 스트레스 홍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피부를 좀 관리를 하기 전에는 겨울철만 되면은 자극되면서 홍조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들, 홍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